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 함께하는 간담회입니다. 자, 진행을 맡은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정 F서비스라는 주제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여러분들과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고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분을 꼭 모셔야 됩니다. 경기도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죠. 우리 경기도민 바라기, 또 경기도의 최종 보스 이재명 지사님을 소개합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네. 박지훈 그 변호사님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신데 네. 보스가 뭐예요, 보스가? 두목보다 낫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 머슴. 머슴. 최종 머슴. 일꾼. 일꾼 머슴. 죄송합니다. 좀 보스라고 저기 쓰긴 써놨는데 우리 네네. 박은혜 수원에서 박은혜님이 예, 네. 최종 일꾼이십니다. 예. 그렇죠. 뭐 제가 우리 도민들께 고용돼서 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여러분이 맡긴 일을 여러분이 맡긴 권한으로 네. 여러분 대신 일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경기사랑 이 도민참여단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도민참여단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물론 이제 도정이라고 하는 게 1,38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도민들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어서 일일이 우리 도민들께 다 여쭤보지는 못합니다. 또 일일이 다 보고 드리지도 못하고 또 나름 이제 도의회라고 하는 이제 감시 참여 기관이 있긴 하지만 역시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일선의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아주 근접해서 함께 계신 여러분들 115분 이렇게 도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제안도 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도정이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뭐 월급도 안 주는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봉사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근무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실제로 봉사하시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은 경기도에 지금 17년째 거주하고 있거든요. 대구에 있다가 수도권에 온 이후로는 계속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좀 처음 들어봅니다.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몇 분이고 어떤 일을 좀 하는지 소개는 좀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요. 본인들이 바로 이제 경기 도정 참여단이신데 어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의 입장에서 삶 속에 계신 이제 우리 도민 주권자 입장에서 도정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뭐 혹시 제안도 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라고 지적도 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상황도 체크하고 그런 분들이신데요. 어쨌든 매우 중요한 우리 경기도의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몇 분이죠? 저희가 114 한 분 넣으셔서 현재는 115명, 115분. 그리고 각 시군구에 아주 대표성 있게 지금 115분의 도정 모니터링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뭐 많은 앱들을 했던데요. 제가 지금 눈에 띄었던 건 제가 이건 설치를 했습니다. 코로나 동선 안심이라고 이거 경기도에서 한 겁니까? 이걸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좀 어렵게 좀 이름을 어렵게 지었어요. 어렵게 지었는데 우리 이제 도민참여단 여러분들이 무슨 이름이 그렇게 어렵나? 원래 접촉위험 이래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접촉 그래가지고 무서워요. 앱이 안 무서웠어요. 네, 이걸 이제 알림이 이렇게 이제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분들이 아이들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기반의 그 지도도 원래 구글이었는데 네이버로 바꾸고. 뭐 작아 보이긴 하지만 하여튼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어쨌든 1,380만 명에 관계된 거니까 사실 합치면 엄청나게 큰 개선이었던 거죠. 원래 저도 사실은 검색 자체가 안 돼서 접촉 위험 뭐 알림 위험 알림인데 이게 코로나 동선 안심이 상당히 친근감 있고 검색하기 좋게 그래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앱을 설치를 했던데 이게 우리 도민참여단의 어떤 말씀 때문에 됐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시작 전에 좀 또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니까 또 채팅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라이브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 주시면 바로 우리 지사님께서 답도 주실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약간 불편하긴 한데 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편한 게 있어요. 만약에 115분들 다 네. 이렇게 저 운동장 같은데 예. 실내 체육관 같은데 모아서 이제 함께 논의를 하면 네. 저걸 다 써야 되잖아요. 그쵸, 써야 근데 됩니다. 지금 저기 쳐주시면 기록으로 다 남아서 아하. 저희가 업무 처리하기 너무 편합니다. 네. 포천의 김혜수전님은 경기사랑 도미 참여에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라고 하고 나화열님도 선진 경기에 자부심 갖고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과 함께하는 간담회 경기도청 애프터 서비스 첫 번째 코너는 보고 드립니다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보고 드린 내용 전에 지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언급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홍모 의원께서 또 막 얘기도 하시는 뭐 것 저라고 같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얘기한 거고요. 제 귀에 들리거든요. 들리거든요. 홍준표입니다. 예. 네, 네. 하루에 몇 개 정도 스케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오늘은 좀 적은 편인데 네. 지금 현재 5번째. 5번째. 예.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한 6, 7번 많게는. 네. 근데 이제 외부 일정도 있고 네. 또 내부 업무 보고도 받고 또 정책 토론도 해야 되고 또 뭐 접견도 해야 되고 점심 저녁은 거의 공무상으로 같이 밥을 먹고 하기 때문에 저녁 일정이 끝나면 거의 파김치가 파김치가 됩니다. 되는데 또 언론에 정말 제가 기사 보면 정말 시간 단위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네.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네.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아, 부고 말고는 나오는 게 다 좋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는 또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감사하죠. 또 한 줄 나니까. 네, 네. 자, 오늘 도민 참여단과 함께하는 첫 번째 보고는요, 바로 민원이라고 정했습니다. 경기도에 혹시 민원이 몇 번 들어오는지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한해 정도? 사실은 이제 민원의 통로가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요. 대개 뭐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한 10,000건 정도 하는데 이건 공식 민원 창구를 네. 말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뭐 각종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이제 답글 또는 거기서 보내시는 쪽지 예. 이걸 전부 스크린해 가지고 저희가 다 민원으로 취급해서 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회신도 다 답글로 다 달아드려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뭐 수십만 맞습니다. 훨씬 넘을 것 같아요. 2020년 한 해 동안 보니까 12만 8,987건입니다. 엄청난데 뭐 노면이 불량하다, 길 가다가 뭐가 떡거렸다, 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해달라, 장애인 일자리 필요하다, 우리 돈 좀 달라, 다양한 민원들이 네.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즉석에서 이렇게 민원인을 만나기도 하는지, 그래서 즉석 민원을 한 적도 있는지 궁금해요. 아주 많죠. 아.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디 행사장을 예. 가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산책을 다니거나 이러면 산책하다가 이 머리가 지사님 이러면서 머리가 허옇고 이러니까 뒤를 보고 알아보더라고요. 아, 금방. 네, 네. 그래서 뭐 제출해주는 민원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출근하는 걸 아니까 이게 예. 앞에 기다리시는 분도 가끔씩 기다리시는 있어요. 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다 봤죠 제가. 그렇죠. 근데 뭐 내용은 정말 다양하고요. 네. 그 중에 보통 개인적인 어려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자리 문제, 네. 자기 신의 개인적인 많을 일자리 것 문제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또 며칠 전에는 또 제가 또 한 분이 기억에 남는 민원이 네네 뭐 예. 본인이 그 평생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해서 그 집을 자기 명의로 했는데 네. 이 같이 산 기간 동안은 거주 기간을 인정 안 해서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이야, 그거는 그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경기도나 지방정부 사무는 아닌데 네. 보통 옛날 같으면 네. 우리 사무 아닙니다라고 이제 해야 다 되는데. 무시하는데 네. 저희가 다 검토해서 네. 본인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네.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죠. 가장 와. 최근에 제가 직접 받은 민원입니다.
직접 아니면 뭐 산책 중에 아니면 출근하실 때 이런 어떤 민원도 받고 또 하나하나 답변도 해주신다고 지금 하는데 제 전화기로 문자도 네. 많이 오고요. 어. 제가 개인 전화기 번호를 예, 아주 오래전에 변호사 할 때부터 쓰던 건데 예.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뭐 개인적 질문인데 친구가 좀 많겠어요? 어떤 어디에 친구 뭐 하도 많아서 막 인스타그램 친구도 아니 있고 그 말고 이제 전화기에 보면 전화기에 친구 제가 등록을 하잖아요. 친구 아니 지인 아는 사람 전화를 많이 전화 하니까. 예. 그 등록된 연락처가 있지 무슨 아, 등록을- 연락처가 있으니까. 예, 연락처인데 제가 한 12,000명쯤 돼 있는 것 같아요. 오, 많긴 많네요. 진짜 많습니다. 뭐 텔레그램으로 오는 것도 있고 예. 뭐 아마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지금 이 민원이 한 1년에 지금 통계 잡힌 거는 12만 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도민들이 꾸준하게 했던 민원 때문에 바뀐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꾼 정책. 네.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18% 정도가 교통 건설 관련된 건데 이 네.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나가 뭐냐면 버스가 네, 네. 무정차 운행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불만이 꽤 많아요. 저 역시 경기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몇 번을 그걸 당해가지고 네, 속상할 네, 때가 몇 네. 번 있었거든요. 그거 놓치면 저 서울 못 나갈 때도 많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도민 참여단한테 받았던 사연들을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정차 관련된 불만이 꽤 많은데 요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저녁 때 기사님이 길거리에 나서서 손을 이제 흔들지 않으면 못 보고 지나갈 때도 네. 있다 그러고요. 다른 버스가 길게 정차하면 뒤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타야 될 버스는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하차 승객 없으면 버스는 그냥 확 달리는 경우도 있고 밤이면 안 보이니까 손 안 들면 못 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 해결하셨다고요? 뭐 해결한 건 아니고 해결하는 해결하는 중입니다. 중이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야 사실은 버스 탈 일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버스 타기가 쉽지가 시간상 않죠. 문제 예.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네. 아니면 이제 공직자가 되기 전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특히 밤에 네. 외진데 어려워요. 뭐 경기도 외진데 꽤 많잖아요.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직원도 다 뭐 있으니까. 젊을 때 이제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네. 대학에서 나오면 네. 버스가 안 서요. 아 진짜. 근데 그 두 정거장씩 걸어가서 맞습니다. 버스가 서는 데서 타고 가니까 아. 정말 너무 화나고요. 예. 제가 이제 공직자가 된 다음에도 이 무정차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18%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이 무정차에 대한 책임을 좀 엄정하게 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이 줄긴 했는데 이게 지금 버스 회사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버스 회사가 이 배차 간격, 운행 시간을 아주 빠듯하게 잡아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맞추려면 네, 이걸 네. 정차를 못 하고 가는 네, 거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몇 번 버스를 어느 정거장에서 몇 시에 했는데 지나갔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체킹이 다 가능합니다. 현재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더해가지고 예. 이제 지나간 다음에 하면 뭐 하겠어요?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지나가지 않게 지나가지 못하게. 네, 지나가지 못하게 저희가 이제 승차벨 시스템을 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깔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사실은 제가 저도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예전에는 참 많이 이용했는데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또 저는 성남에 지금 거주하는데 저희 쪽은 좀 덜해요. 예전에 네. 용인 살 때는 무정차가 너무 많았었는데 외곽일수록 더 외곽일수록, 심하죠. 예. 네. 그래서 요게 시내버스 승차별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제 옛날에는 손을 막 흔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손 엄청 흔듭니다. 팍팍팍 뛰기도 하고. 그래서 쌩 지나가니까 예. 찻길로 뛰어들어서 맞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고요. 위험합니다. 예. 특히 뭐 겨우 밤에 네. 외진 곳에서는 잘 안 보여요. 사실 사고 날 운전사들이 수도 있어요. 보면 운전 기사 입장에서도 이거 잘 안 보여요. 불편해요. 예. 불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앱으로 네. 이제 저희 설치를 해가지고 뭐 깔아보셔서 알 텐데 이제 앱으로 정거장에 딱 누르면 운전기사한테 손님 한 명 있음 이렇게 딱 뜨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너무 좋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이거 누가 낸 거 아이디어예요? 뭐 우리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죠. 아니 정말 이거 딱 누르면 기사님도 편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승객들도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데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시범 운행 중이죠. 네네. 아마 3월부터는 다 하고 다 있고 다 하고 있고 다른 시군구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는 안 합니까? 경기도가 최초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면 또 따라하겠죠. 따라 하는 걸 권장해야죠. 오저보다 뭐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자, 시내버스 지금 승차별 서비스 제가 첫 번째 민원 보고인데 요 관련해서 이제 포천의 김혜스더님이 네. 지금 글을 주셨는데 본인도 사용해 보셨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네. 글을 주셨고요. 수원의 김효인님은 개인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버스를 늘려서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네. 좋고 지금 김정숙님 괜찮은 아이디어네요라고. 김효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해야 이제 이 교통 맞습니다. 체증을 지금 완화할 수 있거든요. 네. 또 하나 김혜스더님께서 홍보가 승차별 필요하다. 시스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오늘도 사실 이걸 이거 홍보하고 홍보하려고 있는 하는 거죠. 뭐 그냥 뭐. 홍보도 하고 네. 이제 앞으로는 버스에 이제 광고, 네. 동영상 광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도 좀 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안산시 염정우님이 지금 도민참여단 분이신데 서울시 지인분께서 버스 승차별 알림 서비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라고. 저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뿌듯하네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는 이렇게 시내버스 승차별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지역 주민들이 네. 경기도민을 부러워해야 저에 대한 도정 평가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를 일부러 많이 좀 하는데 네. 그 중에 제일 최근에 이제 인근 지역하고 비교되는 게 네. 그 코로나19로 격리됐을 때 그렇죠. 도시락 품질이 다르더라. 이건 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격리가 제가 됐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도 경기도에 지금 거주하고 네네. 있고요. 이게 또 경쟁이 되더라고요. 네. 같이 격리되는 친구들끼리 뭐, 방을 아, 만들어서 네. 너희들은 뭐 먹노? 우린 이거 먹고 있다. 너희들은 서울 사는 애들은 이거 먹고 있나?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거 주는데? 라고 이렇게 경쟁이 됐는데 경기도가 단연 네. 압도적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그 격리 보상도 해드렸잖아요. 네, 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네.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편하게 좀 일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의 정신 상태를 체크해 준다고 너무 많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 우리 소위 이제 심리 방역, 우울감이 우울감이 있을 경우 상담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보네요. 계속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아직 안 오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경기도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네.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제가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좀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승차별 서비스. 그렇죠. 이제 앱이 이렇게 그 어르신들은 네, 쓰기 다루기 어려운데 어렵죠. 일단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저도 이제 노안 초입에 들어섰는데 네, 잘 안 보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부서에서 좀 글자 크기를 좀 그거 키우는 앞에 누르면 네네. 딱 나와요. 3단계. 커지 큰 거, 있게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이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 그쵸, 수 있잖아요. 있죠,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버스 정류소에서 네, 직접 이렇게 눌러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가능하게. 네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벨키락 하잖아요. 이거 눌러놓고 안 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저 어디 전에 무슨 코미디 프로에 나온 네. 것 같은데요? 네? 벨 누르고 도망가고 그거 그러니까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사실 박 변호사님 같은 분이 약간 이제 우범자 제가요? 시잖아요. 혹시 그럴 수 장난 잘하시니까. 저 장난치는 좋아해서 제가. 네, 뭐 설마 아닐 테고요. 네. 하여튼 그런 경우는 이 소위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작동이 네. 안 되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100m 이내에서만 소위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꼭 100m 안에서만 작동해요. 아하. 그래서 멀리 500m 떨어져 가지고 눌러도 안 되게. 딱 맞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아무 문제점이 없이 될 수 뭐 있습니다. 그래도 있을 수 있죠. 뭐 저 50m 전방에서 누르고 살짝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정성이 있는 분이 하는 거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먹을 방법이 없다. 네. 자, 시내버스 승차별 서비스. 자, 뭐 한적한 외곽, 특히 경기도에는 군하고 좀 시골 지역도 꽤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아주 버스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좋을 것이다라고 감사한 의견들 지금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민원도 경기도민의 생활을 바뀌었습니다. 불합리한 통행료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이거는 지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요 부분입니다.
아, 통행료. 네. 아, 네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경기 서부 지역의 네. 매우 중요한 현안인데요. 뭐 아마 김포, 파주, 고양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절실하실 겁니다. 이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다리 한 번 건널 때마다 1,200원씩 내야 되니까. 저는 처음 갈 때 알았어요. 1,200원, 올 때 1,200원. 이게 한 달 또는 연간으로 치면 상당히 큰 비용인데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저기 저 이 한강에 통행료 받는 다리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죠? 말씀하셔서 네. 다리 건너다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아, 어디서 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네. 다리세를 받냐 이랬는데 한계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혹시? 가긴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속상합니다. 딱 근데. 한 게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소위 네. 민자 기반 시설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한때 뭐 맥커리가 뭘 어떻게 다 했느니 뭐 그렇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유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돈을 들여서 이제 시설을 하고 원래는 이제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재정 부담이 되니까 민간이 하고 민간은 거기서 이제 요금을 받되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하고 내어주는 거. 남으면 계속 이제 그들이 하고 하는데 이 일산대교가 이 적정선을 넘은 거예요. 너무 많이.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200원인데 제가 이 때문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하고 또 얘기도 해보고 네. 이 그 회사 운영 회사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연금이 주주예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대주주였어요. 국민연금이 일주주면 네네. 일주주, 예. 유일주주, 네. 유일주주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산 돈이 있어요. 근데 건설비는 2천억 미만이고, 네. 그거 조금 더 이제 돈을 주고 이 국민연금 다 샀는데 이미 운영비 빼고 통행료와 경기도의 지원금을 받아가서 받아간 돈 합계가 네. 투자금 이미 넘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미 넘었고 네. 앞으로 2038년까지 계속 이제 이 통행료 수익을 받아서 아. 취득하게 됐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몇 배 될 거예요 투자금에. 와. 그런데 이게 다른 그 저기 유료 도로들보다 네. 막 한 3배에서 5배 더 비싼 거예요. 아니 한 번 가면 1,600인가 1,500원이에요. 1,200원 예. 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금으로 지었으면 네. 이렇게 낼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비용 투자 대비 네. 수익이 얼마에 모자라면 그 돈 차액까지 우리가 내주게 돼 있는데 그렇죠.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보태줘야 되잖아요.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이자율 20%로 빌리는 거예요. 아. 근데 국민연금이 예를 들면 자금 조달을 한다고 연 20% 사채보다 더 비싼 대부업체 수준의 이자로 빌려가지고 이자 명목으로 국민연금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기 국민연금이 이 회사 주주기도 하고 네. 돈 빌려주는 데기도 해가지고 여기서 빌려주고 네. 오른손으로는 왼손한테서 연 20%씩 이자를 받고 이 회사는 이제 비용이 많아지니까 그 비용을 또 우리 도의 세금으로 다 메꿔주는 메꿔주고.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다. 차악인데요, 예. 지금도 이제 8% 지금 이자율이 보통 3%인데 그렇죠. 이자가 거의 8%를 받아요. 많이 받네.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너무 심하다. 네. 뭐 국민연금 입장을 이해하긴 한데 네. 적당하게 해야지. 이 폭리를 취하면 되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건 거의 배임에 가깝다. 배임. 도민이 돈을 주니까 네. 이자를 20%로 안 빌리고 저라도 5%라도 제가 2%로 빌려가지고 네. 여기다가 5% 빌려줘도 네. 연 3%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할 때 얼마든지 많거든요. 근데 뭐 8%, 20% 받는 거 옳지 않고 또 이미 너무 많이 받아갔으니 요금을 좀 낮추자. 낮추자. 또는 우리가 살게 그거를. 아예 사겠다. 예, 그러니까 도에서. 네네. 지금 이게 잔존 가치가 900억이거든요. 네. 1,0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다 훨씬 더 붙여주겠다. 돈 줄 테니까 우리는 네. 팔아라. 뭐 혹시 일부에서 도에서 그 국민연금 재산을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뺏을 수가 도민들이 없고. 예. 도민들이 진짜 자기 피부에 와닿아요. 경기 남부에 사시는 분들은 말도 안 돼. 그거 한번 넘어가면 근데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엄청 돈이 부담해요. 너무 비싼데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민원이 너무 많은 이 보면 설문조사를 보니까 도민 중에 82%가 이게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스럽다고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요거는 가면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결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요? 적정한 네. 요금으로 낮춰서 네. 적정한 수익을 취해야지. 네, 그 저기 이제 이런 뭐
보조금 지원받는 시스템이나 네. 주민들이 그 다리 말고는 지나갈 데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죠. 이렇게 막 폭리를 취하면 그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저는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요금 조정 협의를 좀 해보고 또 그 다음 단계로는 저희 국회의원들께도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네. 너무 과중한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자.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잔존 가치가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다르니까 너무나 많은 분이 이용하니까 저희가 이제 인수하고 적정하게 손해 안 보게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 선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도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국민연금공단이 아예 만나주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있어서 저희가 또 뭔 수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근데 채팅창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김포 많이 나왔는데 김포 얘기가 계속 일산대교도 사실 김포 쪽 가는 분들하고 연관성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GTX GTX D 노선 때문에 노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 여기 김포, 서울, 하남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부천으로 부천으로 서울 강남을 지나서 하남까지. 하남으로 해서 뭐 이제 더 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제 사업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네. 소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결과 사업성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부천까지만 연결해라. 네. 사실 이렇게 되면 김포 부천 D가 아니고 GTX 아니죠? 네, 이거는? GT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지선 하나를 만든 거죠. 그게 아마 C 노선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C에 가지 하나를 만든 거에 불과하니까 D라고 하면 안 되고죠. D로 하면 안 되죠. C-1. 그렇죠. C-A. C, 뭐 AB 이렇게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글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그럴 것 같네요. 김포, 부천, 강남, 하남까지 하는 D 노선을 만들어 달라. 근데 이건 사실은 경기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그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해당 시군 구 입장도 중요하고 서울시 입장도 중요하고 우리 경기도 입장도 중요하고 이 건설비는 뭐 지방 정부도 사실은 30-40%를 부담을 합니다. 내죠. 예. 근데 정부는 이제 재정 부담이 크니까 네. 일단은 여기까지라고 했지만 네.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원래 우리가 정부에 제안했던 대로 네.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참여단 많은 분들 지금 유혜영 씨 의정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김포 GTX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거기 네. 젊은이들 출퇴근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김포가 사실 최근에 이제 인구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많이 늘어났어요. 택지 개발도 좀 많고 해서 교통 수요가 너무 큰데 네. 교통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아마 되게 얼마 전에 개통했던 뭐 김포 도시철도 네. 그것도 처음에는 혹시 이용자 적으면 어떡하냐 했는데 지금 막 폭발해가지고 지금 벌써 다 찬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좀 네. 이 여력을 좀 이렇게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열차 그렇죠. 수주를 근데 그걸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단순히 버스나 네.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중에 핵심이 저는 GTX D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버스, 시내버스 승차별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세 번째는 김포 GTX D 정말 노선까지. 저기 댓글을 읽을 수 없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을 폭발하고 해버렸어요. 네. 지금 김포 분들만 들어오신 건가요? 김포 다 김포신가요? 거의 김포 와. 많네요. 김포 분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나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지사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중요하고요. 사실 지사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하고 연관이 돼야 되고 지사님은 아마 이 마음을 우리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마 우리 뭐 도민참여단뿐만 아니라 다 보셨으니까 민원을 주시면 네, 바로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해결이라는 게 이게 바로 될 수 있는 만한 사업은 그 사업보다 훨씬 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글 짝 쓴다니까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성남도 있다고요? 성남 한 명 있었네. 성남 저도 성남인데 성남 뭔 문제가 있나? 성남까지 가야 되나? 성남이 아마 3호선 연장선 막 그 얘기. 그래도 성남은 좀 낫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보고 드립니다 코너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뭐 글들이 많아가지고. 자, 다음 코너는 오해요 코너입니다. 이 도정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지금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오늘도 제가 몇 가지를 하긴 했는데 제가 오늘 또 경기도 최종 보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네. 어쩌면 가짜 뉴스예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하면 나쁘게 인식이 될 수도 네, 있고 이 가짜 뉴스를 잘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코너는 오해된 잘못된 가짜 뉴스를 바로 잡는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코너는 이름하여 오해요 오해.
이런 코드인데 가짜뉴스와의 전쟁입니다. 네. 우리 지사님 관련해서 가짜뉴스 제가 예전에 한번 엄청나게 인터뷰할 때 많죠. 제가 네.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었어요. 대구 계신 어머니가 빨갱이 아이가 그 사람 하면서 예전에 네. 포퓰리스트 아이가 이랬었잖아요. 그 제가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질 수 있는 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북, 불륜, 폐륜, 표절, 직접 다 하십니까 전과.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 중에 네. 종북 그 몰이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네, 종북 몰이는. 그거는 끝난 것 네, 같아요. 네. 네. 전에는 뭐 제가 서울지검 앞에 불려가지고 생방송하는데 예. 그 청소 용역회사를 조합 형태로 일거리를 줬다고 예. 저보고 그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회사에 예.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그 정부는 보조금을 줬거든요. 사회적 기업. 국가 보조금. 그래서 일거리 준 내가 종북이면은 네. 그 현금 준 저 박근혜 대통령은 고정간첩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고첩이다. 고첩이다. 근데 그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있는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거 보니까 기본 대출 정책을 위해서 은행을 압박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네네, 그 정말 황당했어요. 이 압박을 뭐 해가 그 은행들이 압박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금융이 네. 지금 비정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서민들 금융 지원을 위해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주택은행, 네, 또 이제 서민 금융 그 담당하는 국민은행, 맞습니다. 돈벌이용 은행은 상업은행, 네, 또 기업 지원은행은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IMF를 거치면서 다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전부 상업은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상업은행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민 금융을 안 해요. 음, 그러니까 뭐 신용도 낮은 사람은 아예 안 빌려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이 낮아지면 원래 돈을 많이 빌려 쓰고 네, 이자율이 높으면 돈을 회수하고 해서 경기를 조절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자율을 낮춰도 그 돈을 안 빌려갑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투자할 돈은 이미 남아도는 시대라서 투자하기 위해서 빌려가는 게 거의 없고 그렇죠. 근데 소비를 하려고 빌려가는 사람은 신용도가 낮아도 아예 안 빌려줘요.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빌려가냐 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예. 이자보다 더 많은 투기 이익이 있는 곳에 투기를 하려고 돈을 빌려가는 거죠. 좋게 말하면 투기라고 보면 투기에 맞겠죠. 그런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네. 돈을 뭐 빌리려고 무슨 하겠죠. 생산 시설을 네. 확보하거나 뭐 기술 개발을 하거나 빌리는 것보다는 네. 어디 자산 매입해가지고 차익을 노리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서민들은 돈을 빌릴 길이 없어서 대부업체에 가가지고 20 몇 프로씩 주고 빌리고 네. 뭐 그것도 안 되면은 사채업체한테 그렇죠. 무슨 뭐 일수 찍히고 그런 하니까 서민들 많잖아요. 소위 도덕적 해이가 음흠. 없는 금액 정도를 네, 한 1,000만 원 미만을 네. 좀 서민들도 음, 3% 이내 이 장기 저리 대출을 할 기회를 주자. 여기 기본 대출. 네, 그게 기본 대출이죠. 대출인데. 근데 이걸 하려면은 그게 왜냐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예를 못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줘야죠. 음흠. 그건 우리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책임을 져주게 되면 그 1,000만 원을 못 갚을 정도, 한 10년 저리로 빌려줬는데 못 갚을 정도면 네. 또는 20년 빌려줬는데 못 갚을 정도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한테 복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 안 해주니까 사실은 훨씬 재정이 아껴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또 그렇습니다. 있네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을 빌려줘서 예. 기초생활수급자 전락이 1년만 늦어져도 예. 본전이에요. 왜냐하면 아,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금액이 한 7, 800만 원씩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늦추면 본전이고 1년 늦추면 2년 늦추면 2배로 남는 이득이 거고 되는 거네요. 누군가가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탈출을 했다면 음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지원을 안 해도 되니까 엄청나게 남는 거예요. 들어보면 너무 좋은 정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 예. 손실 날 걸 책임져 줄 테니까 이 예금 대출 상품을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물어본 거예요. 은행에 물어봤는데 은행이 아니죠. 언론에서는 은행. 압박한 것이다. 이제 대선 주자를 영향력을 악용해 가지고 은행을 압박을 해서 뭐 강요를 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쓴 거예요. 기사 그래 나왔던 이게 좀 말이 하나도 안 맞네요. 그러면.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는 물어봤고 네. 물어본 결과 지금 5개 대형 금융기관이 네. 자기들이 하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로 하겠다. 네네. 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단순한 게 예. 이 서민들은요, 그 능력이 되면 다 갚아요. 네. 돈 안 갚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빌려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갚는 거지. 서민들이 있으면 갚죠. 그 뭐. 왜냐하면 1,000만 원 빌렸다 안 갚으면 네. 신용불량 되죠. 그렇죠. 취직 못하죠. 어디 이사도 제대로 못 가지. 계좌도 못 트지. 맞습니다. 누가 그 1,000만 원 안 갚으려고 일부러 안 갚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면 상환율이 훨씬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해 안 볼 것 같으니까 1조 원 정도를 저희가 빌려준다고 하면 그 예를 들면 2.8% 정도의 네. 뭐 10년, 20년 예. 이렇게 빌려준다고 하면 최대로 예상되는 손실이 500억 정도고요. 500억. 통상 한 2, 300억이면 되겠다라는 게 지금 금융기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기본적 사고 방식이 안 갚을 생각에 거의 정말 여력이 되면 갚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그게 양심도 양심인데요. 네. 이거 소액을 안 갚으면 손해가 더 커요. 그러니까요. 능력이 되면 갚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서민은 갚는다. 수십억, 수백억 떼먹으면 남는 게 있잖아요. 불이익을 입더라도. 그 사람 사실은 도덕적 회의가 네. 대규모 기업 대출이 훨씬 더 연체가 많습니다. 지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기본소득, 기본주택, 네. 기본대출까지. 네. 야, 기본 시리즈 3개 나갔네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예. 사실은 경제 개발도 상당히 많이 됐고 경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명색이 성진이 무기인데 평생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해버린다.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댓글에도 많이 GTX 좀 그만해서 안 돼.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GTX 네, 다 네. 하신다고 했었어요. 약속하셨어요. 네. 그 정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GTX 얘기 계속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벌어 들이는 거 하고 또 대출도 안 하게 막아놨잖아요. 대출도 좀 또 안 되죠. 집을 살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수입 없고 재산이 없으면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우리나라 금융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라서. 속상한데 이거 뭐 네. 방법을 누구라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정부하고 뭐 저는 정부 정책이 뭐 옳고 그름을 제가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제 주위의 젊은이들 보면 결혼 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하는 게 네. 이 경제 발전의 결과, 네. 즉 경제적 풍요를 모두가 나누자는 게 아니고요. 네, 최소한은 모두가 누리자. 네. 그래서 경제 기본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네. 그 일자리가 사실은 체계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이게 노동을 줄 겁니다. 네, 노동을 해서 소득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2차 분배,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늘려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현금으로 주면 소용이 없으니까 네. 이거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해서 다 쓰게 하면 경제 선순환에 대해서 성장률의 기회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하나 만들자는 게 기본소득이고, 기본소득 개념이고. 그거는 이제 재원이 되는 대로 조금씩 늘려가면 되니까요. 네. 주택도 뭐 사고 팔아가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거주의 최소 조건으로 그렇죠. 몇 세건에 예를 들면 30평대 아파트는 3억 대금은 짓거든요, 네. 경기도에. 근데 이걸 5억대 분양을 해가지고 실제 가격이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 왜 됐잖아요. 그렇게 하냐? 네. 차라리 3억대가 원가니까 원가니까 그만큼의 임대료를 받고 평생 살게 해주자. 좀 30년, 50년 네. 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네요. 장기 공공임대인데 장기 공공임대다. 과거에 영세민용 어디 저 구석에 막 8평짜리 그거는 아니고 너무 그거 가고 아니- 싶어요. 그거 아니고. 네. 역세권에. 무주택자면 네. 중산층 이상의 사람 누구나 살 수 있는 충분한 평수에 충분한 고품질의 좋은 위치에 임대를 싸게 해주자는 거예요. 요게 손해 안 보게. 기본주택 개념이네요. 그게 기본주택이죠.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지어지는 신규 아파트가 수십만 채 해당되잖아요. 이거 네. 분양하지 말고 땅은 우리가 가지고 네. 또는 건물도 가지고 전체를 빌려주든지 땅은 가지고 건물만 분양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투기가 안 되잖아요. 투기 자체 불가능하죠. 필요한 사람만 사서 또는 임대해가지고 살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필요 없으면 돌려주고. 돌려주면 되고요. 지금 많은 글들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분들 용인에 계신 김성겸님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내 집 마련했는지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젊으신 분 같아요. 네. 진짜 우리 부모님들
지금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도 못 구합니다. 10억이 넘어가는데요. 과거에는 평생 벌면 집을 살 수 있었고요. 그보다 좀 더 이전에는 한 10년 벌면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제가 한 40대 중후반인데 저희 때는 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한 15년 정도. 네, 15년 또 저희 앞 세대 분들은 지금 50대 10년 분들은 정도. 10년 정도만 있으면 네. 됐었거든요.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에 이런 데는 저는 평생 벌어도 안 되고 벌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자식, 그렇죠. 손자까지 예. 해야 겨우 3대 돈 벌어야지 돈을 저축해야지 이거 집 황당한 한 채 살 수 있다. 황당한 말이 안 거죠. 되는 이렇게 거죠, 하면 안 사실은. 되죠. 자, 이수빈님 당장 취업이 어려운데 집 마련해서 아이까지 나오면 정말 앞이 깜깜해져요라고 아주 슬퍼하시는 모습까지. 또 수원의 박은혜님은 기본 대출 얘기를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경기도에서 이제 기본 대출은 시범적으로요. 네, 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기도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기본이라는 게 이제 지사님이 이제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좋은 정책이라면 뭐 누가 먼저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도민 시민한테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도도 이게 괜찮으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책에는 네, 저작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주 솔직히 얘기하는데. 제 질문 드릴게요. 기본소득 우리 지사님 저작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헨리 조지가 헬리 조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 이거 더 재밌는 거는 네. 이걸 좌파 정책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예, 소위 진보 정책으로 하는 사람이 네. 많은데 이걸 실제 정책으로 적용해 보려고 했던 그 정치 집단은 우파들이에요. 유럽 우파들. 보수 보수 쪽이 네. 뭘 복잡하게 그냥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냐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현금 주고 차라리 돈 정부를 주고 조그만하게 만들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차라리 돈 주고 많은 이런 복지를 제도를 없애자 했는데 사실은 반대했죠. 그래 줘서 안 된다. 뭘 복잡하게 이렇게 하냐. 예. 한 개 스위스에 있고 예. 이제 좌파 진영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 지원 방식이라고 네. 하는데 접근한 게 있고요. 근데 진짜 제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좌파 우파가 아니고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 같이 계시는 분들이 잘 아는 마크 저커버그, 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네,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 말고도 많아요. 근데 네. 많은데 이 사람들은 성공한 시장주의자, 자본주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왜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냐면 미래 산업은 소위 디지털 글로벌 기업들이 초과 수익을 너무 많이 누리기 때문에 네. 대신 일할 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음흠. 뭐 유튜브 이용자가 뭐 100만 명, 200만 명인들도 인력이 추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서버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전기세만 더 내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러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고갈된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이 순환되게 하려면 이 초과 수익 중에 일부를 똑같이 나눠서 소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고 나온 게 기본소득.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비매 인터넷 같은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사실은 경기를 돌리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뭐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는 거네요. 가만히 박 변호사님 모르겠는데 블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다. 너무 재밌게 그래, 난 저거 해보진 뭐 않았는데. 다 외우면 타이페이, 싱가포르 뭐 이렇게 다 이러면 제주도 50만 원 하고요. 다 이러면 20만 원 준다면서요? 한 바퀴 돌면 20만 원 줘요. 다 이러면 20만 원 준다는 거. 다이는 파산하면 그걸 은행에서 20만 원 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게 없으면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못하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죄송하지만 좀 잘 되는 사람들은 좀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플레이어 한 명이 죽으면 큰일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꼬드겨요. 너 죽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한 바퀴 더 돌아. 왜냐하면 또 제가 세금 그 숙박료 받아야 되니까. 네. 그 논리가 블루마블이고 그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기본소득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그 사례를 많이 드는 게 그거를 지원을 최소한을 안 해주면 네. 게임이 끝나버려요. 게임이 끝나면 다 우리 나가버려요. 돈 많은 사람도 안 돼요. 안 큰일 되죠. 나요. 예, 네. 못하죠. 그러니까 그 경제가 돌고 게임이 계속 돌려면 기본적인 뭔가가 가야 된다. 네. 야, 가만히 보면 돈 경제를 많은 사람도 살리는 경제 길이다. 살리는 네,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산에 있는 우리 도민참여단의 손상승님, 좋은 정책이면 눈치 보지 말고 경기도가 앞장섰으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GTX D 노선 우리 지사님은 아주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화 안 내셔도 됩니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답답하니 가시겠죠. 그러니까
김포 버리지 않습니다. 김포 사랑해요, 김포. 김포를 왜 버립니까? 김포 안 버리시죠? 김포 하나만 해요. 예, 하나만 네, 하죠. 어렵습니다. 진짜 김포에서 저도 김포 사는 분들 많은데 너무 서울 나오기 힘드니까 네, 교통난이 아주 심합니다. 속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작용하는 거고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기 제가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계속 쓰셔도 됩니다.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정책 결정자한테 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거예요. 네. 자, 도민 참여단도 많은 질의 안 받. 김창경님께서 네네 해주시죠. 도민 참여단 질의는 안 받으시나요?라고 질문 받아야죠. 주셨네요. 네네네. 받죠, 당연히 받죠. 자, 요거 한번 보죠. 박호원님입니다. 오산이나 군포와 같이 면적이 작고 주변 시군 경제가 더 큰 곳들 그리고 연담화된 경제권들에서는 경기 지역화폐가 쓰기 어려운데 혹시나 권역별로 묶여서 지역화폐 쓰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저런 요구들이 꽤 많습니다. 오산하고 군포는 사실 좀 작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경계를 넘어가면 못 쓰고 하니까. 바로 넘어가면 못 쓰니까. 근데 이제 그 불편함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지역화폐를 이제 제가 창안했는데 사실은 네. 이게 왜 그냥 경기도에 다 쓰게 해주지 그러냐라는 네. 얘기가 있지만 이게 이제 칸막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가평 사람은 가평에 돈을 써야 가급적이면 가평이 경제가 조금이라도 그렇죠.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에 저희가 뭐 10%씩 이렇게 네. 재정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불편한 대신에 동네의 경제를 자체 순환하게 하자라는 네. 것이어서 이걸 이제 경계를 하나씩 허물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다 없어지고 취약한 지역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하나씩 장벽을 빼버리면 결국 결국은 취약지가 이제, 제일 손해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산 분들이 딴 데 쓰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화성 같은 데 쓰고 싶다. 네. 그러면 화성으로 다 가버리면 오산은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그 불편을 저희가 감수하는 대신에 네. 저희가 이제 재정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지역화폐 안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낸 세금이니까 약간 불편을 감수해 그건 주시면 어쩔 지역화폐의 개념이라는 게 그걸 장벽을 허물면 전국화폐가 의미가 없어요. 돼버려요. 예, 의미가 없어요. 도화폐 대한민국 전국화폐가 돼버리니까 지역화폐의 어쩔 수 없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화폐 쓰시는 분들은 백화점 같은 데도 쓰기에 좀 편하지 않냐. 그것도 그게 개념이 맞지 않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주장은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쓰라는 거 더하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화가 워낙 심하니까 그렇죠. 이 매출 양극화를 좀 완화해서 백화점 같은 데가 돈을 벌면 그 지역에서 안 쓰고 네. 다 여의도 저기 종로로 가져가잖아요. 네. 중구로 가져가잖아요. 그게 본사가 다 거기 있어요. 네, 가져가니까 네. 동네 예를 들면 그 반찬 가게, 네. 통닭 가게에다가 이걸 쓰면 그 돈이 동네에서 돌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곱하기 2, 3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매출을 좀 양극화를 완화해서 지역 경제가 살으라고 네. 대형 마트 같은 데 못 쓰게 일부러 설계한 거죠. 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용인의 김섬겸님 오늘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계시는데 지역 앞에도 삼성페이나 LG페이처럼 휴대폰에서 네네네.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저거는 며칠 전에 제가 그 네. 삼성페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벌써요? 네네네. 며칠 전에. 김성균 혹시 직원 아니시죠? 일부러 좀 아니 저 신명을 쓴 걸로 보면 아닐 것 같긴 아니겠죠. 한데. 네. 네. 아이디어가 좋으신데 벌써 네.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곧 됩니다. 삼성페이처럼 네, 될 네. 겁니다. 네, 앱에서 그냥 바로 네. 결제할 수 있게. 네. 자, 진동 킥보드 관련해서 전동 킥보드요. 전동 네네. 킥보드 저도 한번 타봤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타겠던데 네네. 많은 분들 지금 타고 계시기도 하고 법적으로 공백이 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이게 차냐? 네. 인도에 다닐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오토바이냐 차냐? 네, 차냐? 근데 네. 이게 지금 이게 인도로 다니는 거는 안 되고 네. 찻길로 다녀야 되는데 찻길 너무 위험하잖아. 진짜 그래서 이게 위험합니다. 또 이렇게 이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네. 실제 안전모 쓴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률 규제의 사각지대입니다. 법이 너무 기술이 빨리 막 바뀌니까 법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제 전동 킥보드로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네. 이게 없으면 버스를 타든지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 이제 교통량이 줄어들 거거든요. 줄어들면 차선 하나를 빼가지고 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은 사실 그렇게 수요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좀 상황이 만약에 전동 킥보드 사용하시는 분이 많다면 차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 관련 법도 필요해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법도 네. 정비가 안 된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뭔가 헬멧이라든지 이 2명 타고 가는 거 봤거든요. 저 강변북로에 2명 타고 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마주 안고 깜짝 놀랐어요. 네, 업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자기 뭐 자녀들 예, 업고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그 정도가 지금 가능하고 앞으로 법이 좀 바뀐다면 지금 당장은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만 실수 없이 달려왔는데 네. 이런 게 소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네. 여러분들 의견도 자주 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SNS상 메시지를 주시면 네. 저희가 다 체크합니다. 정말 물론 제가 저도 100%는 못 보는데 거의 다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이제 표시도 네. 하고요. 네네. 제가 답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소위 민원이라고 하는 걸 네. 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이 민원이 뭐냐면 원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권자들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 머슴. 네, 우리는 맞습니다. 대리인이죠, 대리인. 네, 대리인인데 보통은 지배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자기가 이렇게 대상화해서. 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 민원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주권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원하시는 거를 원래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는 존재인데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제일 좋은 거는 네네. 우리 도민들께서 먼저 이거 필요하다라고 이 자동차 승차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다 민원이 왔기 때문에 해결된 거 아닙니까? 많이 좀 알려달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이네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사고를 우리 네. 공직자들이 좀 바꾸자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본인에 관한 것이든 남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동네에 관한 것이든 많이 내주시면 네. 그게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뭐 우리는 번잡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부터 정한 원칙인데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말로 하자. 예. 꽹가리치고 100일 동안 농성을 하나 아, 쪽지를 이렇게 하나 보내나 똑같이 취급한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달리 취급하잖아요. 근데 달리 취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네. 라고 하면 직장 휴가 내고 머리띠 두르고 막 꽹가리치고 돈 들여서 데모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사회적 낭비예요. 내용이 같다면 이런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친소 관계없이 제가 민원은 똑같이 처리한다라고 네. 하고 있으니까 쪽지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많은 글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깽가리 치든지 글 쓰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똑같다, 예. 똑같기 때문에 글 제가- 쓰는 게 더 제가 낫겠죠. 사실은 예. 그 말로 해도 되는데 네. 꽹가리치고 괴롭히면 살짝 불이익을 주라고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낭비를 그렇죠. 초래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뭐 말로 해도 되는 거를 뭐해? 자, 평택에 계시는 우리 간담회 님 중에 송태견님입니다. 오늘 도민참여단에서 네네. 올라온 질의 간담회 끝나고도 나머지에 대한 답변 주실 거죠? 라고 하는데 제가 답변을 이렇게 당연히 드리죠. 그건 당연합니다. 맞죠? 네, 네. 공무원들 다 공무원들 네. 안 보이겠지만 네. 그리고 이영철님 오늘 나왔던 도민참여단 의견들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돼서 원래 시간보다 조금 그렇군요. 30분 됐는데 지사님 또 일정도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거 하면서 제가 무슨 정책 얘기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네네. 저도 경기도민이잖아요. 네, 제가 네. 17년, 18년째 지금 경기도에 용인 성남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저도 기분이 너무 성남 어디 계세요? 제가 성남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데. 얘기 되나요? 판교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새로 입주하셨군요. 네, 판교 용인에 살다가 판교에 지금 간지 한 8년, 7년 네, 됐습니다. 네. 예. 아, 아이고 제 얘기까지 하니까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요 경기도 슬로건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입니다. 오늘 소감을 한 5글자로 제가 표현해달라고 부탁이 될까요? 네, 뭐 소감이야 5글자. 저는 이재명 만세.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경기도 사랑, 경기도 좋아. 저는 네. 이렇게 할게요. 예. 5글자. 네. 우리 모두 짱. 우리 모두 짱.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이 써준 거 있는데 안 하고. 직원들이 많이 써줬어요. 지금. 많이 써놨더라고요. 억강 부약 많이 써놨들이 네. 많이 써줬어요. 지금. 많이 써놨더라고요. 억강 부약 많이 써놨는데 다 아이.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짱이에요.
직원들이 써놨는 거는 무시합니다, 우리 지사님. 무시는 아니고 다 내가 다 봤죠. 좋은 아이디어로. 자, 뭐 도정 전반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했을 건데 오늘 소통의 시간이 조금나마 뭐 네.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끊임없이 좀 소통을 해야지만이 우리 생활이 직접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주권자 대한 우리 애프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참여단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간담회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할 거고요. 충실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여기는 아직까지 네, 계속 시위 중입니다. 네. 이런 시위는 괜찮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깽다리 안 치고 네. 인터넷에서 글 쓰는 시위는 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럼요. 네. 말씀 주셨어요. 얼마나 이쪽도 글 좀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다 됐고. 저 광고 삼아 한 말씀 드리면 네. 제가 이거 이제 행정 업무, 네. 도정과 관련한 이 실시간 중계 중에서 오늘 동시 접촉자가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뭐야 우리 박 변호사님 거에 비교할 바 아유,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1275명 들어오셨네요. 아, 보통 저희가 한 6, 700, 네. 800명이셨는데 오늘 역시 박 변호사께서 나오니까 쫙 늘어난 거죠. 뭐 확실한 거는 여기 한 분 중에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진짜요? 살짝 언급했어요. 일부러. 여기 어머니. 한 명 빼야 되겠네요. 예, 어머니는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고요. 대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끝까지 해주신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좀 빨리 좀 해서 좀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정말 우리 도민 여러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네. 제가 이제 도의 방역을 포함한 이제 행정 총책임자인데 우리 도민들께서 너무 오랫동안 마스크도 못 네. 벗고 또 모임도 못 하고 또 뭐 영업도 지금 사실은 못 하고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정말 면목이 좋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지금까지 잘 견뎌왔잖아요. 또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극복하고 좀 희망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또 만들어야 될 텐데요. 하여튼 저는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회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간담회인데요. 어떻게 2회, 3회도 있는 겁니까? 뭐 오늘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오는 겁니까? 네네. 사랑해요 경기도. 죄송합니다. 예. 경기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죄송합니다.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